네, 예, 또 오랜만에 진행하죠. 굿모닝 경매 AS 시간인데요. 평소에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근데요, 요 근자에 좀 붙죠? 질문이 좀 많이 붙어가지고 요거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궁금증을 풀어주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자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자, 반등하는 아파트 이런 게 돈이 됩니다. 라고 따끈따끈하게 어저께 제가 방송을 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 내용인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유저 DD1NO7MROF님께서 요즘 경공매가 너무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정보가 넘치니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더욱 노력해야겠죠. 금매도 솔깃하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제 경공매가 사실 뭐 진짜 옛날에 비해서는 약간 대중화가 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솔직히 처음에 배울 때만 해도 경매학원이 이렇게 별로 찾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컨설팅 같은 회사들이 주류를 이루었지 잘 없었는데 이게 이제 SNS의 발달로 인해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때 경매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하셨고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정말 그 어린 친구들부터 연령의 어떤 남녀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그 저기 뭐예요? 연령대를 막론하고 확실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있어요. 오해는 꼭 하지 말아요. 왜냐면 처음에 좀 배우다가 도전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진짜. 훨씬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낙찰받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 경매 학원에서 만난 사람 말고 빼고 내 주변 지인 중에 경매를 알긴 알고 공부도 조금 해봤지만 실제로 낙찰을 받아본 사람이 있나요? 진짜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 주변에 온통 경매인들이니까 뭐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이런 일을 하기 이전에 생각해봤을 때 제 주변에 뭐 수십만 명 그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없었어요. 네,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 경매가 처음에 바로 진입장벽이 쉬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만 하면 되는데 또 어느 정도 하다가 한두 번 입찰 들어갔다가 포기하고 그 이후로 쭉 안 하고 몇 년 후에 또 후회해서 다시 공부하고 또 한두 번 폐찰하다가 후회하고 또 안 하고 몇 년 후에 다시 후회해서 이런 게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돈이 안 되는 것 같아. 생각하지 말고 용기 내고 화이팅 하시면 된다. 알겠죠? 제가 옛날에 처음 할 때도 그랬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알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던데 이거 먹을 게 있나? 아유, 뭐 부동산 오르지도 않고. 제가 할 때 이명박 정권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어때요? 경매로 부동산 시장이 그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별로 먹을 거 있나? 그래도 입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있고, 보니까 그래도 싸게 낙찰 받는 것 같아. 부럽고. 그러니까 하니까 진짜 돈이 벌리고, 집값이 안 올라도 돈을 벌었다는 사실. 자, 이명박 정권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값이 안 올랐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요, 오히려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입지가 좋은 곳은 그래도 보합을 좀 유진했지만 물론 행복주택이다 뭐다 해가지고 수서라든지 이런 데 이제 막 지은 아파트들은 당연히 올랐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그때 안 올랐다 그래도 안 오른 게 전국적으로 안 오른 거가 아니라 그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안 오른 거지. 그 와중에 입지가 좋은 데는 여전히, 그리고 이슈가 있는 데는 여전히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땅을 갖고 있던 사람도 돈 벌었지. 보상받으니까. 항상 보합일 때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되겠다. 알겠죠? 예, 절대로 끈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는 시작했을지언정 낙찰까지 경험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사람 흔하지 않다. 좀 깨알 자랑할까요?
저희 배포 옥션은 조금 흔합니다. 그래도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식구들 중에는 그래도 30%면 여러분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희가 30% 정도는 경제적 자유로 이제 이끌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한 거 여러분들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도 굉장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깨알자랑 그죠? 자,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배포 옥션 코치 받고 경매 입찰했는데 근린상가 작은 거 하나 단독 입찰해서 낙찰받았거든요. 기쁨도 잠시 오후에 매각 기일 통지 절차를 진행 안 해서 경매 취소됐다고 하더니 또 저녁엔 잘 처리됐다고 다행이라면서 연락이 왔어요. 다행이네요. 뭐 경매에서 연락이 왔었나 봐요. 그죠? 자, 법원이 이렇게 일을 띄엄띄엄 해도 되는 건가요? 주변에 물어보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래요. 우당탕탕 경매 첫 경험이었습니다. 예, 쓴 눈물의 웃음을 우픈 표정을 지어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배포션.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경매계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그 담당자님이 뭔가 그러니까 집행관이 그랬는지는 뭐 정확하게 저희는 뭐 경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가 이제 서류가 미비된 상태였는데 이거를 인정해 줌으로써 이미 절차는 많이 진행이 됐고 굉장히 이제 그 담당자가 곤욕스러운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회원님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등기까지인지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토해내 이걸 너무 이거는 아깝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 정말 좋은 가격에 잘 받았단 말이야. 어떻게 그거를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 막 이제 저 안 돼요. 포기 안 할 거예요. 포기해달라고 막 담당자가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사표 써야 됩니다. 제가 또 배상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런 일도 막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하고 서로 이렇게 잘 마무리는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실전 이야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특히 요즘에 지분 물건 입찰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지분 딱 입찰 들어갔는데 언제 김 빠지죠? 낙찰 받았어. 최고가 매수인 이성재 984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앞에 있는 집행관이 자, 공유자 우선 매수 행사하실 분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요. 공유자 우선 매수 행사하실 분 없습니까? 자, 없으면 이 사건 종결합니다. 땅 그럼 끝난 거죠. 근데 공유자 우선 매수 행사하겠습니다. 그럼 누군가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그 공유자가 낙찰된 그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먼저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낙심하고 돌아가지 말고 그분이 서류라든지 어떤 그 10%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왔는지를 관찰하세요. 왜냐면 그게 의외로 공유자 우선 매수 행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신분증을 안 갖고 왔다든지 또 아니면은 또 10% 보증금을 제대로 준비를 못 했다든지 뭔가 서류가 미비한다든지 뭐가 이렇게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 공유자가 와야지 공유자 부인이 오면 또 안 되거든요. 근데 왔으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잘 썼고 인감증명서에 그 도장을 맞게끔 그 도장으로 정말 찍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잘 관찰하세요. 왜냐면 그게 생각보다 잘 제대로 준비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가 인정이 됐어. 근데 나중에 이제 경매계에 돌아오고 나서 담당자가 보니까 야 이거 잘못됐는데 내가 이거 인정 잊어버렸는데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이미 일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살포시 공유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빨리 도장 갖고 와서 빨리 제대로 다시 하세요. 이제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그런 비슷한 거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냐면 막 뒤로 공유자가 나가는데 자 공유자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뒤에 가서 무슨 얘기하는 궁금해서 봤더니 난리가 난 거야. 이미 그 사람은 집에 갔거든. 공유자 우선 매수 행사가 들어와가지고. 예?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별의별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또 재밌는 얘기 해줄게.
생각났어. 공유자 우선 매수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공유자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걸 알긴 아는데 보통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법원도 잘 안 와봐서 모르잖아요. 법원에 오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되게 빨리 안 오면은 외곽에다 차라리 포기하고 주차하고 올라가야 되는 걸 이렇게 경매 입찰법정을 많이 가본 사람들은 아는데 그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빨리 안 온 거야.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사건이 하나하나마다 종결하는 거 알죠? 땅땅땅 치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미 끝났어. 근데 그 이후에 와가지고 근데 제 사건은 저 공유자인데 이거 사건 번호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언제 발표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까 발표했어요. 저 공유자 우선 매수 행사할 건데요? 아니요, 그거 아까 다 판결 내렸어요. 끝났어요. 뭔지 알죠? 이런 경우도 봤고요. 또 이런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냐면 이제 천태만상입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보면 왜냐면 초보자와 고수가 공존하는 공간이잖아요. 별의별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한번 이런 일이 있어. 이분이 되게 일찍 왔대. 사연을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일찍 도착한 거예요. 이제 막 오늘 떨면서 공유자 우선 매수 행사를 꼭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 또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났다가 자판기도 보이고 커피 한 잔 뽑아 먹고 매점이 오픈을 했네? 매점이 오픈을 해가지고 음료수도 한 잔 먹고 목이 타니까 또 이렇게 생각도 많고 잘해야 될 텐데 긴장도 되고 처음이니까 왠지 법원이라 그러면은 또 사람 마음이 또 그게 진짜 기러기 토마토 우영우 그거 거꾸로 해도 앞으로 해도 우영우 그거 거기 나오는 것처럼 법원 모습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라서 사람들이 처음 와보면 살짝 막 긴장감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은 진짜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막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막 걸어가는 장면도 목격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랑 좀 달라. 약간 긴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먹었네. 목이 타니까 긴장해서. 그러니까 정작 내 사건 발표하는데 화장실을 간겨. 이미 땅땅땅 치고 있는데 저기서 목소리가 들려. 공유자입니다. 공유자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전달하지 마세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난리 난 거죠. 근데 그 목소리가 저 안에서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또 막 뛰어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막 비집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응? 딴 데로 잠깐 했는데, 하여간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 누군가에게는 슬프지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막 이게, 재미난 에피소드들인데, 어쨌든,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결과가 아름답게 끝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우리, 클로이 스토리님, 세븐님, 화이팅입니다. 그죠? 다주택자 취등록세 중과 완화 법안 통과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작년 12월 20일까지 소급 적용한다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었거든요. 그걸 날짜까지 써놓고요. 이례적으로 이걸 소급 적용해주겠다라고까지 이렇게 한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부의 어떤 마음이 어땠냐면요. 12월 20일이면 완전 최악이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막 20 몇 프로로 막 곤두박질 칠 때였거든요. 물론 지역마다 어떤 그 파이는 좀 달랐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 사람들의 어떤 이 거래에 대한 어떤 니즈를 폭발하게 하기보다는 여기서 더 폭락하는 건 막기 위해서 완화책을 막 고심할 때였어요. 근데 요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좀 나왔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상반기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1월 초에 또 본격적으로 좀 더 다양한 완화책들이 발표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시급하게 했는데 지금 그때 이후로 부동산이 어느 정도 약간 더 큰 폭락을 막는 데는 반드시 기여가 했다는 거를 정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얘기는 했는데 지금 살짝 그냥 놓고 있는 느낌? 지금 봐봐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살짝 좋아지셨잖아요, 지금 살짝. 근데 이것까지 진짜 완벽하게 12월 20일부터 그때 약속했던 거를 소급 적용해서 다 돌려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중과 완화 법안 통과시켜가지고 진행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발표한다고 생각해봐요. 더 거래하고 다주택자들은 더 집 사고 지금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정부 입장에서도 요거를 지금 풀 수가 없어요. 한바탕 여기서 만약에 더 꺾인다. 진짜 요즘에 나오는
언론에서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부동산 아파트 얘기하는 거에 다른 부동산은 상관없어요. 아파트가 또 한 번 꺾일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요게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가지고 다시 한번 불을 끄는 소방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요 이거에 대한 타이밍을 보는 거지 이거를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화이팅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리고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뭐였죠?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초저금리의 혜택을 버리고 레버리지 활용해 수익형 상품으로 가라. 역시 투자가 다운 마인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듯 싶어요. 예,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내가 일단은 1보 후퇴 3보 전진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을 이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거스를 타이밍은 각자 모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무조건 여러분 다 갈아타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또 요걸 오해하고 그래 나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정부의 혜택 1.5%짜리 금리 혜택 난 이런 거 받지 않을 거야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시골에서 지방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젊은 청년이 왔는데 투자금이 얼마 없어요. 근데 그 투자금으로 전세를 살고 있더라고. 대출 좀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빨리 빼고 청년주택 신청하라 그랬어요. 청년주택 신청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내 돈 한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 플러스 한 월 7만 원. 500만 원 보증금에 월 7만 원. 근데 집은 되게 좋아요. 그런 집을 만약에 얻으려면은 실제로 한 천에 한 60 정도, 70 정도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500에 7만 원에 살 수 있는 청년 여기 무슨 임대주택 공급을 그거를 활용해야지. 이 친구가 3천만 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내가 사는 용도에 다 묶여버리면 그게 너무 얼마나 아까워. 또 1000에 70만 원짜리 가느니 500에 7만 원만 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평소에 나갈 거를 요만큼만 나가게 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내가 또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만 이 부동산 경매 재테크를 통해서 또 종잣돈이 되어서 그걸 활용하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 요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100분 활용해야죠. 그죠? 자, 제가 이날 설명했던 영상에 대한 내용은 이 두 부부의 그 사정이 충분히 그걸 거스르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종잣돈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를 해드린 거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청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겠죠. 자, 이런 상황에는 정부의 혜택을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그 혜택을 뭐 계속 이용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 하면 되지, 다른 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지. 또 요거 딱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또 이게 쫙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죠? 생애 최초 대출 받고 추가 주택을 매수하면 생애 최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최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금리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들은 다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상환 조건이 붙을 거예요. 네, 근데 금리를 그렇게 많이 우대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봉이 세면 이렇게 우대금리를 적용 안 해주거든요. 또 그런 제한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택을 하더라도 뭐 상환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출을 일으킬 때 이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그때 대출을 일으켰던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확인 받으면 알려줍니다. 네, 내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그때 계약이 되었는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다. 네. 그래요. 참. 예, 요거 넘어갈 뻔했네. 자,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투자금이라면 하셨는데요. 자, 이게 다주택자의 경우도 다양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주택인데, 이게 앞으로 좀 미래 가치가 약해. 그러면 저는 이 주택을 다 팔라고 그래요. 이것 말고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앞으로 몇 년 동안 안 좋을 거라고 해도 이거 다 팔고 차라리 열로 이사 가는 게 3년 후에 훨씬 더 벌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애매하게 영양가 없는 다주택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영양가가 있는 상태라면 뭐 좋은 걸 다른 것도 투자하면 되겠지만 영양가가 없다면 정리하고 다른 걸 똑똑하게 가서 다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딱 이 얘기만 듣고 제가 조언하기가 어려운 게 각자가 어디에 무슨 물건을 갖고 있는지 본인의 어떤 자산 현황이나 자금 상황에 따라서 또 종부세를 내는 규모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겠다. 알겠죠?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 네. 혜택을 기대하면 안 되고 주도적으로 정말이지 맞는 말씀. 그쵸, 여러분? 네.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고요. 질문이 없었나, 이거는? 잘못 체크했나? 네. 뭐, 좋은 의견이고, 요거, 네, 기다렸는데. 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킴님께서 60대 후반으로 열일하며 멘토님 방송 열심히 들으며 노년을 보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아들과 함께 대출을 받아 민영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자금을 모아 신월 7동에 전세를 끼고 빌라를 사놨는데, 잘하셨네요. 그죠? 신월 7동이면은 뭐 7-1구역, 7-2구역이 발표가 된 바가 있었죠. 네. 이제 공공으로도 발표가 되고 또 신통으로도 발표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명암이 엇갈려가지고 좀 슬프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단 되는 게 낫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이죠. 전세를 끼고 빌라를 사놨는데 지금은 신속 통합 재개발 추진 중이고, 그러면 이제 7-1구역인가 봐요. 자, 작년에 또 신월동 국가수역과 신월 6동 반지하 빌라를 전세 끼고 샀는데 잘한 걸까요? 그럼요.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단 무조건 무언가를 했다는 건 잘한 거예요. 자, 아니면 신월 7동 빌라는 파는 게 좋을까요? 추가 분담금도 걱정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자, 맞아요. 여러분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사실 가장 이제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추가 분담금이에요. 예, 이게 재개발이 돼서 내가 새 아파트를 갖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게 사업성에 따라서 내가 추가적으로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뭐 18평, 25평, 35평 뭐 다양한 평수를 선택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큰 걸 선택할수록 추가 분담금도 그만큼 느는 게 또 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어쨌든 몇 평을 받던지 간에 반드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월 7-1구역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고도 제한이라든지 거기가 이제 비행기 길이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 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홍콩이나 대만 같이 그렇게 그런 그런 고도 규제와 다르게 우리는 아직도 공항 근처는 좀 제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강서구에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어떤 그런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높이 질 수 있을 것도 높게 못 지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13층, 10층, 15층까지 최대 이렇게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아요. 아마 추가 분담금이 반드시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근데 또 제가 우리 이제 이 질문자님의 경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꽤 많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새 아파트가 되어지면 은행 입장에서도 이 미래에 어느 정도의 시세를 상상해 볼 수 있고 충분히 안전하다고, 이 추가 분담금, 특히 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은 그 정도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집단 대출로 받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의 혜택을 가지고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지금 주 수입원이나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자를 커버하면서 조금만 버티면 나중에 다 지어진 상태에서 또 매도해가지고, 네, 시세 차익을 남기면서 빚 갚을 건 부담되면 빚 갚을 건 갚고, 나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이익이 나잖아요. 최소한 한 2-3억은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기회를 나중에 끝까지 꼭 버텨서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이 추가 분담금이 부담돼가지고 이걸 팔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근데요, 요걸 또 확인해야 돼요. 신속통합 재개발이 추진은 추진인데 선정이 된 이후에 확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확정이 돼야지 추진이 되는 거지. 이게 동의율이 80%는 나와줘야 되는데 뭐 한 60%에서 계속 헤매고 있어. 그러면 추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또 상황을 잘 보면서 그때그때 좀 전문가에게 이제 좀 물어보면서 정확하게 우리 60대 후반 우리 인생 선배님의 상황을 조언을 좀 받으면서 잘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인 맥락은 이러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상황에 따라서는 무리하게 진행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확정이 된 거라면, 확정이 된 물건이라면 여기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아는 제가 모르겠어요. 예, 한번 찾아보면 봐야 되는데 그리고 확정될 가망성이 좀 떨어진다면 좀 재고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또 요게 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또 얼마의 이자를 내면서 무리하게 또 버티는 걸지도 모르잖아 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또 그런 어렵게 지금 이것도 버티는 상황일까봐. 그러면 매도해야죠. 그러면. 예, 지금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추가 분담까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기부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지금 자산 상황과 현재 어떤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 여력, 여러 가지 유사시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 현황을 좀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네. 예, 오늘도, 요 근자에 며칠 사이에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달려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급하게, 누군가에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일 것 같아서, 조언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힘내라 알서왕님, 반갑습니다. 수국조아님, 차계선님, 또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요 실시간으로 주는 질문들은요, 저기 언제야, 매주 토요일 날, 예, 제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으니까 그때 해주시면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GG 베이비님 오셨나봐요. 소녀시대인가요? 저도 배포기 가족이 되고 싶어서 목요일 공부하러 지하철 타고 가고 있어요. 오늘도 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마미님이 또 깨알같이 이렇게 또 환영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재봉님 슈퍼챗 플렉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재봉 이매도님 댄스 볼 수 있으려나? 왜? 또 뭔데 또? 왜? 이재봉님, 이재봉님, 비도 그쳤고, 하늘이 높네요. 커피 한잔 하십시오. 또 이것도, 이제 춤이라도 춰야 되나? 이제 뭘 준비를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죠? 지난번에 이거 슈퍼챗 며칠 전에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베포옥션 식구들하고 맛있게, 커피 아주 잘 사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재봉님 또 감사합니다. 또 이게 참 힘이 나네요. 예, 그죠. 이재봉님. 이재봉님 부자 되실 거예요. 이재봉님 부자 되실 거예요. 예, 참 이렇게 마음이 고우시고, 참 이렇게 넉넉하신 분이고, 베풀 줄 아는 분이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잘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잘 돼요. 춤, 이제, 쪼쪼는 저번에 해서 그냥 뭐 하면 좋을까요? 예, 다른 거 없을까? 좀 말고 내가 요즘에 유행하는 거 한번 해줄게요. 나도 그 유행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유튜브 짤인가? 거의 인스타 이런 데 짤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개그맨 어머니예요. 개그맨 어머니가 닭백숙을 야외에서 이렇게, 이렇게 솥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다가 닭을 옮기려다가, 이게 푹 와가지고, 맛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예요. 근데 이거 이제 떨어뜨린 거야, 이 닭을. 예? 그러니까 놀랬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에헤이! 좆대 버렸네. 아세요, 여러분? 에헤이! 뭐더라, 그거? 뭐라 그러지? 좆대 버렸는 게 아닌데? 에헤이! 뭐지? 여러분도 알잖아요. 예? 맞아. 에헤이! 좆됐네, 이거! 그게, 죄송해요. 내가 왜곡했다. 에헤이! 조졌네, 이거! 그죠?
이거 패러디 많은 거 알죠? 아, 네, 이재봉님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 아, 웃겨서 안 나와. 아, 여러분 그냥 유튜브에 에헤 조졌네 이거 치잖아요. 패러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슬프고 외로울 때 에헤 조졌네 이거 검색해보세요. 아, 뒤집어져. 아, 이진우님 또 왜 그래? 왜 이래? 신나라 그래. 이진우님 또 슈퍼챗 쏘셨어요. 야, 이거 막 BJ들 보니까 진짜 막 항상 막 이렇게 춤추고 하더만 나도 해야 되나? 네, 있어줘. 아, 여러분 또 뭐 참, 예? 아, 이거 뭐 이진우 이게 캐릭터가 춤추고 있어요, 이거. 춤추고 있어. 에헤이, 조졌네, 이거. 아, 너무 웃긴다. 아, 스자님 어떻게? 스자님, 황 박사 어떻게? 나 이것도 안단 말이야. 어떻게? 여러분, 요즘에 그거 아세요? 아따,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는디? 글쎄, 뭐라는 줄 알아? 이게 노래가 처음에 이렇게 랩이 흘러가. 비슷해. 아니,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음악이 나와요. 홍홍홍, 막 그래. 홍홍홍, 뭐예요? 홍 박사님을 아세요? 홍, 그거 아세요, 여러분? 홍 박사님을 아세요? 요것도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아, 배꼽 짰습니다. 에? 오늘 두 가지. 자, 우리가 오늘 행복해야 되니까,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행복을 해야 되니까 내가 웃고 시작하라고 알려드릴게. 우리 또 형님들도 이런 거 모른단 말이야. 뭐가 유행하는지. 에? 뭐예요? 홍 박사님을 아세요? 요거 검색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헤헤, 조졌네, 이거. 요거 두 가지 검색해요. 숙제예요. 그리고 배꼽 잡고, 오늘 배꼽 잡고, 오늘 하루 출발하시고,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누구야. 이진우님하고, 이재봉님. 아유, 그냥, 더 부자 될 거야, 이분들 그냥, 아우, 여러분들 그냥, 아주 그냥 웃고 난리 났네, 웃고 난리 났어. 아, 그래요, 여러분들. 아, 홍 박사 조졌네, 이거. 아, 꼭 찾아보세요. 진짜 웃겨. 홍 박사님을 아세요? 아, 너무 까불었죠? 그만하자. 많이 묻다, 이가, 그죠? 그래, 아멘. 누가 이전에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자,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